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장 시황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이 요즘에 자꾸 늦어요. 네, 자꾸 늦고 있지만 오늘 시장이 조금 급하게 움직일 것 같아서 장 브리핑 초반에 빨리 해보고 그다음에 김정열 본부장님한테 체크 포인트 빠르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상황에서 이게 얼마나 더 확장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금요일장에서 가져가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에 대한 이런 흐름들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시원하게 2700선을 돌파를 하면서 우리 시장 좀 화끈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2704포인트로 전거래 대비했을 때 무려 0.79% 상승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872선으로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0.58%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려가 됐었던 외국인 선물 일단은 이제 빨간불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핵심은 이게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면서 우리의 시장을 조금 더 끌어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불을 좀 뿜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쉬어갔었던 오늘 네이버 실적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도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제 애플 이따가 이제 김정열 본부장님이 잘 말씀을 해주실 텐데 애플발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뉴스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도체 쪽 뛰어가니까 오늘 전력기기 쪽도 일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리노공업 같은 종목군들 5%씩 지금 뛰어 오르고 있고요. 간밤에 바이오들의 실적도 좀 잘 나오면서 해당 부분에서 이벤트가 좀 좋았기 때문에 이 흐름이 우리나라 이 바이오 시장에도 좀 같이 연결이 되는지 그런 흐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쉬어가던 반도체 소부장들의 움직임들 우리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의 흐름, 수급, 좀 이제 변동이 나올 텐데 요거는 우리 김정열 본부장님의 이제 장 포인트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개해야죠. 네. 일단 김정열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포인트 바로. 네, 지금 미국장에서는 드라마틱했어요. 중간에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올라갔거든요. 네.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애플하고 국채 수익률. 국채가 10년짜리가 4.6 이하로 내려갔거든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5에서 5.0 사이에서 무게추를 4.7에서 4.5로 가면 주식장은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4.5 정도에서 스트러글링 업이 아니고 스트러글링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4.5점은 괜찮아요. 그럼 장은 오르려고 그런다. 웬만하면. 두 번째는 애플이 역시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한 1, 2% 정도 더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우려보다는 중국 쪽의 매출이 많이 깎이진 않았다. 이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두 가지입니다. Something important to say next month. AI. 관련돼서 뭔가 중요한 걸 얘기할 것이다. 그렇죠. 라고 얘기할 게 가장 컸고, 거기다가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한다 하니까 우리 확실해 줄게. 그래서 작년보다 22% 돈으로 말할 것도 없고 YOY 22% 성장 증가잖아요. 그렇죠. 그 무슨 얘기냐면 EPS 성장이 22%가 마이너스 되더라도 작년하고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운을 실어줘서, 그리고 또 장으로는 퀄컴도 많이 올랐죠. 맞아요. 퀄컴하고 애플하고 얘기는 뭐냐면 가장 좀 AI고 서버고 이것도에서 약간 소외됐었던 휴대폰, 중국에 대한 휴대폰이 그나마 회복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봤을 때는 휴대폰 관련된 쪽을 이제는 조금 더 어프로치하거나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AI에 대한 사실 성장 불안감들이 조금은 생겼었던 상황인데, 이제 애플이 AI에 대한 투자들, 그리고 이게 WWDC까지 이어질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조금 이 수요단에 따른 기대감들 조금 더 확장을 해봐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22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는데 거기에서의 좀 변곡점을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요. 새로운 거 어제 오늘 사이에 새로운 게 반도체 나온 건 없어요. 이제 사실은 오늘이라 하고 어저께 미국에서 3.5% 빠졌다가 오늘 2.1% 올라갔으니까 한 60% 정도 회복한 거잖아요. 근데 회복이 충분하다 아니다 판단하기 아직은 일러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AI만 보는 게 아니고
AI만 보는 게 아니고 네. 휴대폰 쪽도 리커버리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기 시작했다는 게 퀄컴과 애플의 코멘트였다. 거기서 힌트를 받게 되고 또 사실은 무라타라고 일본 회사 있거든요. 네네. 휴대폰에 들어가는 MLCC 우리 삼성전기 만드는 거 여기서도 뭐가 나오냐면은 BB 레이셔, 북투비 레이셔라 해가지고 매출 대비 수주량이 1을 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이제 회복의 기미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세 가지 무라타, 퀄컴, 애플의 자사주 말고 하면은 뭐죠? 휴대폰 리커버리 가능성을 똑같이 포인트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런 휴대폰 관련돼서 잊어버리는 종목도 우리가 뭐 AI 하는데 순수하게 HBM AI 말고도 요거를 포함시킬지 아니면 이게 더 단기적으로 더 셀지 이런 고민을 좀 할 때가 됐다는 거고요. 장 전체적으로는요 4.5 정도면은 돈 가지고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조금 먹기 위한 투자가들이 여전히 달려 있다. 그리고 어저께 금리 네.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하는데 9월달 금리 확률을 페드와치가 50% 넘게 봤어요. 오. 그럼 좀 바뀌었네요. 네, 이게 40몇 프로에서 50몇 프로 올라갔고 11월은 70몇 프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갑자기 금리 인하 확률을 1점 밑이 아니고 1.5 이상으로 올렸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봤을 때 국채 수익률이 내려간 것 때문에요. 4.6이야 4.5로 내려가니까 제가 그 트레이드 얘기할 때 2,750 갈 수 있는 확률의 가장 큰 매크로는 국채 수익률이 4.5 스트러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어떻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기운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너무 많이 뺐네. 3.5% 뭐야? 그래서 근데 그 전에 마이너스 가다가 그래서 들어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으로 달라진 건 없지만은 그 금리에 따른 그 반응이 과도한 거에 따른 되돌림이 있었다는 거고 애플이 힘을 더 실어줬다. 퀄컴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HBM이고 AB가 다 좋긴 한데 이제 그거보다는 약간은 레거시 관련되는 것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부터는 반도체라 얘기 안 하고 네. IT 이렇게 좀 확장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아쉬운 건 한국장에 못 가면은 네네. 아까 애플이 뭐라 했죠? 아니 이 큰 회사가 자사주를 원래 해오던 거잖아요. 그 엄청나게 22% 했잖아요. 네. 근데 어저께 우리 기업 밸류업 그거는 할 얘기가 많죠. 컨트레스트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저는 컨트레스트가 돼가지고 비교가 그렇죠. 돼가지고. 사실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 물론 이제 자발적 강제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발적으로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의 뭔가 성장성도 다 누릴 수 있게끔 진행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오늘 챙겨온 뉴스도 그와 연관되어 있는 제가 뉴스를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 명확하고 오고 이제 재건호 시간이 오면은 그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금리에 대한 흐름들이 좀 이렇게 내려온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도 또 조금 강하게 올라와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약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부 어떻게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약간은 조금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이 안 나오더라도 분명 오늘 같은 날은 소부장단에서의 뭔가 움직임이 강하게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뭔가 이벤트가 어떻게 불거지는지 왜냐하면 또 이제 소형주 단으로 수급이 쏠리면 대형주가 같이 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에 따른 좀 이런 반도체 수급 순환매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켓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불을 뿜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부분들에서의 좀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소켓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수요가 늘어나면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이슈가 있으니까 소켓이 빠진 것도 있고 최근에 조정받은 것도 있고 지금 아까 퀄컴 얘기하고 아까 지금 애플 얘기하고 애플이 그 한 달 뒤에 AI 뭐 얘기한다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온 디바이스 AI예요. 그렇죠. 그러면 소켓 쪽이 관심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조금 더 먼저 반응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씀 주신 걸로 본다면은 이제 소켓의 상승이 나온 것은 참으로 이제 정상적인 이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속보로 이제 나온 게 이라크 내 이슬람 무장단체가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을 했다라는 얘기가 조금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 오늘 같은 시장이라면 이제 선물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제 외국인의 현물을 좀 당겨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일단 그 부분에
시장에서는 조금의 우리가 변수 포인트들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 뭐 천연가스라든지 유가가 좀 과격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일부는 좀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오늘 이제 비농업 고용지표 또 나오니까 오늘 밤에 네, 밤에 나오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흐름들도 우리가 좀 잘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IT 전반적으로 지금 뭐 LG노텍이나 뭐 삼성전기나 이런 종목군들, 특히나 LG노텍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일부 올라왔는데, 네,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도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좀 기회를 포착하고 노려봐도 괜찮을까요? 저점 대비해서는 좀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LG 이노텍은 주가가 아직 여유가 좀 있어 보여요. 음. 주가가 원래 빠질 때가 네네. 그 실적이 좀 안 좋다, 그다음에 애플이 안 좋다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애플이 이렇게 만약에 치고 올라갈 수, 물론 애플이 그 자사주 말고 월스트리트 오버고 AI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휴대폰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애플이 그런 거 다 LG가 그거 다 무시하고 떨어질 때가 언제였냐면 말이죠. 올해 그 이제 보시면은 주봉을 한번 볼게요. 네. 주봉 보고 일봉을 보면은 이게 빠질 때가 이게 올해 언제야? 올해 들어오면서 빠졌거든요. 올해 네. 들어올 때 빠질 때부터 시작한 게 딱 23만 7천 원이에요. 지금 그저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애플 쪽이 더 끌어주면은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 전고점 비슷한 29만 원, 네네. 29만 원 못 가서 아마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직은 룸이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본다면 지금 상방룸이 상당히 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사실 이제 LG노텍이 23년 중반부터 가격이 좀 빠졌는데, 그게 이제 애플발에서의 좀 중국 이벤트가 부각이 되면서 좀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하향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애플의 반등에 따라서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애플하고 같고. 당분간 같이 간다 보시면 돼요. 최소한 6월달 그 발표될 때까지 가서 별거 없다 싶으면 29만 원 못 갑니다. 아, 그렇죠. 하지만 네. 괜찮으면은 흐름상 글로 가려는 탄력이 좀 더 세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뭐죠? 저 심령사진인가요? 뭡니까? 중간에 누가 이상한 누가 있으신데요? 좀 누구죠? 아무튼 그러면 빠르게 또 한번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이 준비해주신 그런 자료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강세 흐름들이 나온 거에서는 아직 큰 폭의 변화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물에서의 이런 수급적인 기조가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자체가 큰 변동성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서의 좀 눈치 보기 장세의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오늘 장 초반에 대한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수가 477 종목, 하락 종목 수가 321 종목으로 이제 코스피에서는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996 종목, 하락 종목 수가 477 종목의 흐름을 나타나면서 투심 자체는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금일에 이제 선물에 대한 변동성이 조금 일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베이시스 차에서의 조금 이 이격을 벌려내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1368원대까지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뭐 에너지 가격들,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도 빠르게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수출에 대한 기조들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좀 추적 흐름들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에서의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초반에 이제 실적 부분에서 기대감을 가졌었던 종목군들도 일부 조금 쉬어가는 좀 장초반 대비해서는 조금 눌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장에서 좀 강했었던 산업군들에서의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LG노텍 단연 4%대 상승 나타나고 있고, 하나솔루션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이벤트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3%대 상승 나오고 있고요. 사실 밸류업이 그렇게 큰 재미가 있지는 않았는데 오늘 장에서는 또 이제 나름대로의 기술적인 반등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신한지주 2%대, 하나금융지주 1.7%대 상승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2차전지 흐름들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미국장에서 뭐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2차전지 전기차 관련된
된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2차 전지의 흐름들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최근에 수출 데이터가 일부 개선이 되는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뭐 에코프로 BM 1%대 이상씩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를 조금 우리가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전거래일에는 화이자가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온 흐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모더나에서의 좀 실적 기대감들 예상치 상회하는 부분들과 또 이제 백신 관련된 부분들의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바이오 쪽에 대한 또 수급도 일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6월 달부터 또 아마케 관련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이런 바이오들의 단기적인 수급 흐름들 또 좋아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움직임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3천당 제약이 5%대 일단 이상의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수급들이 쏠리는 종목군들 보시면요. 뭐 말씀해주신 뭐 이제 BH 이런 종목군들 뭐 휴대폰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12%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AI 쪽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하드웨어는 상당히 좀 잘 움직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일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폴라리스 오피스가 지금 9%대, 플리토가 7%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소켓이나 뭐 CXL 쪽도 금일 시장에서는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가격에 대한 실시간 흐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완화된다라는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유가에 대한 유통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조정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이제 한국 석유 같은 종목이 6.6% 이상 급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이 조금 더 강해지면서 수급이 쏠린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의 이런 기술주들 그리고 지정적 리스크와 연관이 되어 있었던 그런 종목군들에서의 좀 이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또 이제 고용지표라든지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보셔야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의 변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현재 시간 9시 1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이 준비해 오신 그런 자료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하죠? 자료 준비한 게 없는데. 자료 준비 하나도 없으세요? 오늘 바빠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미팅 길어서 구두로 말씀을 드릴게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반도체적으로는 이제 하이닉스가 리포트가 아니고 얘기 나온 게 있어요. 얘네가 지금 하는 게 HBM3고 3E가 지금 2분기부터 양산되는 거잖아요. 지금 경쟁이 붙은 게 HBM3E, 3E거든요. 네. 근데 워낙 사람들 기대가 높아서 4부터는 그러면 하이닉스 삼성한테 뒤지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4에 대한 얘기를 기사에 나온 게 있어요. HBM4가 원래 4부터는 12단인데 12단이 내후년도 26년에 생각했었는데 25년 3, 4분기 정도로 앞당길 수 있다? 앞당기겠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는 네. 이제 하이닉스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고 또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관련되는 소부장 하미반도체나 기타 등등한테도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할 것이고 우리는 자신 있고 이런 거를 표명한 거예요. 약간 그 PR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HBM4 12단이 원래보다 앞당겨져서 내년에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기사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좋은데도 한 6% 이상 빠진 종목이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아 이거는 그쵸 할 얘기가 많죠. 네. 네. 일단은 얘네들이 그 분할을 공시했어요. 그러니까 그 분할을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반도체랑 이제 기타 태양광이랑 네. 요 사업분을 분할하는 뉴스잖아요. 지금 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일단 홀딩스 하나 만들고요. 네. 그냥 밑에 반도체 지금 갖고 있는 주성 엔진 반도체만 하는 회사하고 반도체가 아니고 주성 SD. SD가 아마 선이고 뭐 D가 디스플레이인지 모르겠는데. 네 맞아요 그 두 개. 그렇죠. 태양광하고 디스플레이 쪽을 분할하는 거예요. 올해 4분기인가 12월 정도에 상장을 다시 시킨다는 건데 네. 분할은 11월 1일이고요. 상장이 다시 되는 건 12월 6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까지 이제 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럼 왜 할까요? 상속 관련되는 게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아. 이 황 회장님이 연세가 많이 든 건 아닌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들의 상황 봤을 때 그런 게 있고 어쨌든 간에
분리되어 있는 것이 반도체만 봤을 때는 네. 반도체 가치가 디스플레이나 태양광보다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섞여 있다 보니까 항상 디스카운트된 요인이 있다고 회사도 얘기를 하고 있었고 시장에서도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 차에 왜 분리하느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가 투자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이닉스도 뭐 용인에 시작한다는 것도 내년도 봄부터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 주성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한 축이고 중국이 한 축이고 이런데 최근 실적은 중국이에요. 하이닉스는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하이닉스 투자가 본격화되면은 수혜 중에 원 오브 더 탑 3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봤을 때 밸류를 상당히 높이기 위해서는 분리하는 게 맞겠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일단 분할하면은 우리가 뭐 인적이 물적이 섞여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안 좋게 보니까 주가가 일단 빠지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것도 있고요. 어저께 발표된 실적도 1분기 실적도 이유는 있는데 미스됐어요. 1분기 그렇죠. 실적도 인식이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미스되는 것도 같이 복합적되다 보니까 오늘 유일하게 거의 아니면 상당히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할 이슈를 가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종목에 대한 이 내용이 오늘 기사로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네. 어제 오늘 기사로 나왔는데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에 대한 붐이 있을지라도 이게 사실 분할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이제 선택이 안 투자자들이 좋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그렇죠. 이슈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좀 투자 전략을 가지면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이게 분할 얘기가 아주 처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요. 항상 한켠에 그걸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것보다 주가가 계속 가지 못하고 갔다가 쉬고 갔다가 쉬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면은 엊그저께 사람들은 이미 꾼두를 알았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목표 주가가 한 5만 원 정도인데 5만 원이 바로 가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면은 그렇죠. 그걸 목표로 했을 때 우리가 곱하기 8 하잖아요. 근데 지금 분할되니까 곱하기 8이 쉽지가 않죠. 그럼 40만 원은 안 된다는 얘기, 4만 원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4만 원은 단기적으로 어려워요. 하지만 이게 펀더멘털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만 분할했을 때 가치로 따지면 제가 봤을 때 57이 35, 3만 5천 원 이하면은 그거는 비싸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다만 비싸진 않은데 이게 본격화되는 게 하이닉스가 본격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내년도 2월이면 아마 장비 발주되고 뭐 하고 하면은 빠르면 7월, 늦으면 한 10월부터는 투자를 본격화해야 되거든요. 그럼 오더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7월, 10월, 11월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이게 4만 원 안 가고 계속 갈 거거든요. 안 갈 겁니다. 못 갈 겁니다. 근데 3만 원 이하 가기에는 밸류가 있어요. 그거에 딱 갇혀 있어요. 그럼 먹은 사람들은 이 실현을 하고 기다릴 것이고 안 그러면 뭐 일정 부분을 끌고 가고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 이상의 해결책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밸류는 3만 원 이하는 쌉니다. 근데 4만 원은 안 가요. 이 상태에서는. 그리고 하이닉스가 본격 투자하는 빠르면 7, 8월, 늦으면 11월, 내년 2월부터니까 그때부터는 주가가 따로 세퍼레이트 되는 밸류를 반영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와, 지금 뭐 행간의 의미를 읽어보면은 진짜 상하단 잡아가지고 상당히 네, 이제 좋은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이거 한번 진짜 잘 이해를 해보시면은 이미 답을 좀 다 주셨거든요. 하단과 상단을 잡아주시고 그 안에서 이제 밸류 측정까지 해주시면서 이제 눌림이 나왔을 때 좀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제가 원래 주성을 탑으로 안 듣는데 내가 만약에 가을 겨울 돼서 하이닉스가 진짜 17조 20조 흑자를 나면서 용인 쪽이 다가오면은 이게 의외로 효과가 초차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이냐?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게 남보다 너무 빨라도 고생을 하고요. 너무 늦어도 바보가 되거든요. 적당하게 빨라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애매하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사이에 또 우리의 핵심 인물이죠. 네, 명앵커가 오셔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안녕도 덕분에 왔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사과 먼저. 어제 이제 KBS님이 기본적으로 늦지는 맙시다 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잠들지 못하는 밤이 있는 만큼 일어나지 못하는 아침이 있다. 죄송합니다. 근데 다 경청하고 와가지고 제가 흐름은 딱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하이닉스가 또 1.2%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좋네요. 네이버 얘기 좀 해볼까요? 네이버가 라인스? 진짜 라인스. 네이버가 안 팔아도 된다고 미국이 총무성인가 얘기했어. 네이버가 이제 바닥 찍고 딱 반등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이버 왜 웃으세요? 네이버 뭐? 네이버 괜찮을까요? 네이버요? 네. 안 괜찮다고 봅니다. 왜요? 이렇게 기스 한번 나잖아요. 다른 비즈니스 할 때도 이 회사가 비즈니스 할 때 해외고 뭐 할 때 네. 그거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까요? 과거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안 팔 수 있어요. 원래부터 그게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그건 잘 모르지만 이거 갖고 안 팔 수 있다 그래서 좋아해서 오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AI 관련돼서 뭔가 진짜 구체적으로 디벨롭 되면 그때 그거만큼 반영되겠죠. 아니 뭐 댓글 읽고 있어요. 빨리 네이버가 중요하죠. 네이버. 아 근데 네이버가 실적이 네. 되게 잘 나왔어요. 그 특히나 이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건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해외 사업부에서의 뭔가 이슈가 생겼고 사실 이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음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왜 음봉일까에 네.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박스권 매매로 하시기에는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왜냐면 뭐 물론 이제 그게 같은 패턴이 무조건 유지가 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우리가 17만 원대에 만약에 이제 기회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왔거든요. 5번 왔고 그다음에 그럴 때마다 이제 한 23만 원까지는 좀 올라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큰 흐름에서는 그런 이제 박스권 트레이딩이 가능하기는 하고 또 실적도 뒷받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이 눌림에서의 매매를 노려보는 거는 나쁘지가 않지만 그 이런 사업권에 특히나 이제 해외 쪽으로 좀 사실 길을 열어 나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좀 투자 심리가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한 최근 한 2, 3거래일 수급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지금 장중 수급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좀 던지거든요. 실적도 잘 나고 했는데 이걸 도대체 왜 던질까 그런 고민을 한번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기업 밸류와 관련되는 게 지금 네.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이 아니고 어제 이어서 세진 않죠. 센가? 기업 밸류압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약간 요 전략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좀도 얘기했는데 네. 애플의 그 저기 뭐 워스트보다 낫다. 아. 그다음에 한 달 뒤에 뭔가 얘기한다. AI에 대해서 중요하다. 기다려. 자사주는 우리 작년보다 22%더 많이 해. 그렇죠? 네네네. 근데 저는 자사주 그렇게 많이 더 늘린 거에 약간 놀랐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시장하고 컨트레스트 돼가지고 비교돼가지고 그것은 오히려 우리한테는 전체적으로는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온 디바이스 AI 해가지고 뭐 저기 아까 소켓 이런 게 해가지고 전 올라가는 거 오케이인데 좀 그래서 조금 약간 쓰립니다. 알겠습니다. 앵커가 맨날 늦냐는 채팅이 있는데 한 번 늦었습니다. 한 번. 죄송합니다. 네네. 그 밸류업은 아직도 좀 살아있다 쪽으로. 뭐 사람이 있겠죠. 7월까지 세제 어떻게 한다니까. 그리고 밸류업은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3분기, 4분기에 뭐 펀드도 만들고 뭐 조정기금이나 이런 것도 한다고 한 일정들이 아직 시작도 안 됐고 네. 근데 그거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결국에는 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잖아요. 결국엔 그게 좀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 속도감이 과연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될까?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제 해외의 사례들을 좀 우리가 갖고 와서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 단기적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한 1년 이상,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이런 산업 사이클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어쨌든 정부에서 우리나라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야당의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이나 다른 기타 나라들의 우리나라 선진국 지수 들어가려고 진짜 노력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분명 계속적으로 뭔가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은 할 거다. 근데 그 속도감과 이제 뻔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은 더 확실하게 제가 얘기하는데 한 가지 파지티브 미국에서 받았는데 한 가지 마이너스가 분명히 있어갖고 제가 원래 보는 시장의 뷰 2007, 2750 네. 뚫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 맞아요. 미국이 금리가 국채 수익이 4.5%까지 밀린 거는 굉장히 파지티브한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 미국이 그래서 반도체가 그 전에 빠진 거 상당히 올린 거고 그건 파지티브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갉아먹은 게 우리는 밸류압이 조금 미안합니다. 시쳇말로 그 증권가에서 네. 그냥 폄하 아직까지는 네네네. 붙지 않았으니까는 용두삼이 아니냐라는 의견은 좀 더 우세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가 온전히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다시 올라갔거든요, 어제 사이에. 네네. 그걸 온전히 오늘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제 그렇게 쓰면 우리나라 장도 오늘 한 1% 올라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우리 자체 유니크한 거에 대한 약간의 실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미루어 짐작합니다. 근데 어제에 이어서 역시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코스피가 0.3%, 코스닥도 역시나 한 0.
5%이 정도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눌려줘야지 또 쇼핑의 기회도 오는데 그런 장도 아니고 또 올라가자고 하니 그렇게 딱 오르는 장도 누리려면은 아니고. 미국 장이 오늘 장중에 빠졌는데 그 국채 수익률이 네. 4.7로 오르거나 전쟁이 한 번 더 나서 이라크 뭐 쳤다면서 예를 들어서 근데 이란하고도 싸우는데 이라크하고는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유가가 다시 또 스파이크 지금 78불 9불까지 내려간 게 85불로 가고 국채 수익률이 다시 뭐 4.7로 올라가고 그 달러 환율 1385 88 이렇게 되고 네. 90 이렇게 되면 장이 충분히라는 말이지만 안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살 기회를 주겠죠. 의미 있게. 근데 그렇게 가기에는 금리가 미국이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 전쟁도 크게 아니라고 보면은 사실은 우리 자체의 동력이 부족해서 많이 못 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누굴 탓할 게 없어요. 이게 금리 인하가 한 번 제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한 번 플러스로 다시 어저께 올라온 거는 환경이 우려보다는 좋은 거 맞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좋은데 왜 못 가? 그거는 아까 자체적인 이슈죠. 네. 만약에 밸류압이 구체적으로 나왔고 우리가 그렇게 나왔으면은 이런 장이면 2,700 한 40 가 있어도 아주 이상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못 가는 거 봤을 때는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어제 우리 김장현 본부장님이 기본에 집중하자, 본질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좀 본질적으로 저는 이전부터 전쟁 얘기는 안 하고 싶다. 왜냐면은 전쟁이 일어나서 유가가 튀면은 그때 문제가 되지만 그렇죠. 굳이 전쟁에 나오는 막 그런 거를 센티적으로 영향을 받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전쟁은 사실은 좀 그런 본질에서는 빼도 되지 않아요? 어때요? 전쟁은 좀 근본적으로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우리가 예단하기도 좀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변수라는 걸로 집어 넣어놔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항시 넣어놓는 게 아니라 변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길을 가로막는 뭐 갑자기 돌멩이라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거를 넣고 시장을 바라보면은 사실 시장에서 매매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그 어차피 이게 우리가 막 진짜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닌 이상으로는 결국엔 단기간으로 빵 하고 괴롭혀주고 빠져나가는 요소를 일단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슈가 터져 나오면 이게 굉장히 냉혹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기회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이 좀 시장이 좋을 수 있는데 지금 한국 석유 13%, 흥구 석유가 8% 이렇게 네.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쪽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에너지.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오늘처럼 이제 좀 수급이 확 붙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장에서도 수급이 안 붙어 버리니까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금요일에다가 그다음에 월요일 날 또 휴장이네. 그러면은 3일이나 변수가 있고 지금 또 미사일 쐈는데 주말 사이에 더 싸고 월요일 날 더 싸면 어떡해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 그냥 이 정도 아직 나쁘지 않으니까 적당히 해야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오늘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가. 좀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딱 지금 위치에서 노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뭐 화장품이 가는 스토리도 마찬가지고 화장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 오늘 좀 볼까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오늘 마이너스 2%. 이거 투자 주의 걸렸군요. 너무 많이 올려서.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이거는 뭐 이제 좀 물량 뺏기가 될 거니까 이런 거 잘 해야 될 것 같고 LG생활건강 이런 거 여전히 좀 플러스거든요. 그렇네요. 그리고 좀 직전 고점을 뚫었고 이거 오늘은 이런 수급적인 흐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수급에서 오늘 이제 요거는 이제 다른 HTS로 보시면 보이는데 결국엔 요거에서 수급이 이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 좀 중요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어제도 그렇고 좀 강했던 산업군들에서 강력한 하방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롱으로 보고 있는 거는 맞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출 데이터 기반, 정부의 뭔가 정책 기반, 그래서 그런 흐름들에서의 뭔가 이벤트는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앞에서 다 오시면서 들으셨겠지만 네. 어쨌든 기술주에 대한 투심 자체는 글로벌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애플이라든지 퀄컴, 뭐 비트코인, 엔비디아, 뭐 AM 전부 다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또 국채도 빠진 거 보면 확실히 심리는 살아 있어요. 대신에 이게 변곡점이 돼서 지금 이제 약간 좀 병목 현상이 좀 생겼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 하이닉스가 140억으로 1위. 그 다음에 이제 LG노텍을 한 650억, 65억 정도 사는데 애플이 잘 나오니까 LG노텍을 이렇게 그렇죠. 삽니다. 근데 LG노텍이 최근에 요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18만 원 부근에서
저점 찍고 네. 그 다음에 지금 24만 원까지 네.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요 상승이. 요거는 LG 이노텍의 전반적인 좀 반등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거 아까 지원했어요. 아까 했어요. 아니. 전 처음 들으니까. 나 사고 싶으니까. 아까 짧게만. 말씀드렸는데 네네. 일단은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올라온 거 어떻게 올랐던 건 너무 많이 빠져서 올라올 네. 수도 있고 실적에 대한 우려가 별로 없어져서 주가 반등했을 수 맞습니다. 있고 복합체되는데 이제부터는 또는 어제부터는 애플이 올라갔잖아요. 며칠 전부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애플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그런 동행이 예전에 많이 한 코릴레이션 정확히 모르지만 한 80%는 됐을 거예요. 네. 최근에 낮아졌는데 다시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한 달은 최소한 그렇게 간다. 에너지 목표 주가 29만 원이니까 사실은 업사이드가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애플과 같이 가면 29만 원 갈 수 있는 거고 애플과 같이 못 가면은 아마 거기서 디스카운트 하면은 현재 레벨에서는 뭐 5% 이상 업사이드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 판단하시기 기간에 따라 다른 거고 한두 달에서 애플과 같이 간다면은 기다리는 거고 룸이 5%가 있지 10%일지 우리나라 방향성을 가져가는데 미국 주식의 대장주를 좀 봐야 돼요? 그럼요. 당연히 봐야죠. 그래요? 네. 그 대장주 뭐예요? 테슬라 있고 엔비디아 있고 일단 오늘 같은 날에 기본적으로 애플이 M7 있고 그렇지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M7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그것도 약간 마케팅의 좀 묶음이라고 보고 M7이라 그래서 다 같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거를 가이드라인으로 보고 우리가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바로미터로 삼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AI 시대니까 HBM은 엔비디아고. 그렇죠. 엔비디아죠. 가끔가다 엔비디아가 지금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때문에 흔들려서 그렇긴 하지만 네. 그거고. 그 다음에 우리 전통적인 PC 휴대폰 쪽으로는 저기 애플이고 애플 또는 콜컴 이런 두 가지죠. 두 개. 그리고 두 뭐 가지야. 소비나 심플하게 뭐 하면 뭐 아마존 우리한테는. 아마존.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업종으로는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하나솔루션이 4% 넘게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HD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1.2% 정도 상승. 역시 에너지 쪽에 AI와 같이 친환경 에너지로 간다라는 부분에서 슬금슬금 요런 종목들이 조금 집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전거래에도 좀 이제 MS가 뭐 투자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네. 최근에 이제 좀 빅테크 기업들이 에너지 관련된 투자를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들어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25년을 기점으로 풍력과 태양광의 설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곧 오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뭐 기후 변화도 그렇고 또 이제 이런 또 관련된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가정집 원전에 대한 얘기들도 좀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처럼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지금 막 엄청 덥잖아요. 그러면은 비축량이 있겠지.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에너지 공급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이야 뭐 재고량이 많겠죠. 근데 이게 여름 딱 지나고 지정학적 리스크 있어가지고 여기서 공급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겨울까지 넘어가 버리면 그럼 그때는 또 한 번 이렇게 선물 가격이 급등이 나오면서 변수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도 에너지가 또 부각될 수 있고 그럼 그런 이슈가 생기면 결국엔 또 뭐냐 에너지 자립도를 위해서 그때 한참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재생에너지 쪽 막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흐름들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GJH님께서 1,000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요튜브님께서 얼마나 펌하신 걸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주식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이 준비해 오신 자료 내가 전화가 있는데 네, 자료가 자료가 없죠. 그래서 네. 준비해 오신 자료 오늘은 없고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자, 보노님의 신문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오늘 요거 이제 아까 밸류업이랑도 좀 비슷한 얘기인데 주주층 끼는 빅테크들 QQQ도 배당 쑥이라는 타이틀로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애플의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간 것도 결국에는 이제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이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매입하고 또 소각을 한 번에 하기 때문에 네네.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QQQ가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그 ETF 제일 유명한 ETF 중 하나죠. 근데 이제 이 QQQ의 배당이
이 중요한 기업들의 배당 성향들이 높아지고 배당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당금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난 5년 동안에 배당 성향 자체가 60%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 얘기 즉슨 뭐냐? 즉 시장만 사고 있어도 계속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이런 가치가 상승하니까 요 ETF에 대한 이것도 상승하고 배당금도 똑같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QQQ를 배당금을 보시고 하시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관련된 부분에서의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장에 대한 매력도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수 투자보다 우리가 이 수익률이 높아야지 개별주 매매를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스파이나 QQQ만 하고 계셔도 연 10%는 그냥 기본으로 깔려요. 그러니까 내가 전체 자산의 10%의 수익률을 못 낼 거면 그냥 채권이랑 지수만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아 사실은 진짜로. 그래. 진짜 우리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제가 채권이 먼저다고 주식보다는 지금은 그렇죠. 금리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왜 이렇게 떠드냐고. 우리 주식 얘기해야 되니까. 맞아요. 저희가 뭐 하면서도 뭐 방송하면서도 혹은 방송 후에도 막 얘기를 했지만 이럴 거면은 그냥 ETF나 혹은 그쵸, 편안한 거 그냥 지수나 뭐 이런 거를 투자하는 게 훨씬 낫겠다. 왜냐면 정말 고생해서 이거 따라갔다가 저거 뭐 뺐다가 뭐 저거 개별 샀다가 정보. 막 이래도 사실은 채권 수익률이나 아니면 저렇게 ETF 사는 수익률을 이기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QQQ. 그다음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배당에 대한 주목도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좀 짜실 때 기본적으로 나는 뭐 이제 매매를 계속 해오고 계시니까 내 성과가 전체 자산의 10%가 안 난다라고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일정 금액까지는 이런 것들로 하셔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인내심과 또 이제 꾸준히 분할 매수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뻗어 나가시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요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오케이. 뉴스 하나요? 뉴스가 여러 개인데 오늘 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이거만 아니요. 쭉쭉 한번 해보죠. 아직 안 찢어왔는데. 본부장님 이거 찍고 계세요? 본부장님. 네. 아까 주성하고 주성. 하이닉스하고 네. 기사가 아니고 저기 소식 나온 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이닉스 거는 약간 뭐지 피할성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뭐 그런 나쁜 뉴스는 아니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무라타 얘기를 드렸는데요. 무라타는 MLCC 회사잖아요. MLCC 전 세계 1위 40% 마켓시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삼성전기가 똑같은 걸 하는 건데 그 무라타 같은 경우에 이제 BB 레이셔, 북투비 레이셔 이런 거 수주 나누기 매출, 그러니까 수주가 좀 비중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휴대폰이 서서히나마, gradually나마 이렇게 회복된다는 그런 기조를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지표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삼성전기한테 좋은 거다. 물론 삼성전기가 주가 최근에 많이는 아니고 좀 올랐죠. 선반영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성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미국 금리가 4.5가 됐다는 게 가장 큰 거예요. 10년물 그 자리가 4.57인가 4.56인가 저번에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 여러 가지 나열했는데 가장 큰 변수는 at the end of the day 우리는 환율하고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에서는 지금 요 4.5라는 거에서는 물러날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업사이드는 다른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해서 업사이드를 제가 높게 못 잡아드리는 거 죄송하고요. 하지만 제가 죄송할 거 없지만 그건 아쉽고 오늘 나오는 이제 4월 비농업 고용자 예상 지수 그게 전월이 한 30만 명으로 많이 높았거든요. 이번 달에는 그 24만 명, 25만 명인데 이게 스파이크 안 되기를 바라고 그래야지 기조가 유지가 되니까. 네네. 아니 근데 좀 올라도 상관없어. 월요일날 우리 쉬니까. 쿠션 맞고 월요일날 우리가 쉬는 게 오히려 좋습니까? 모르지. 오늘 빠지면은 우리 좋은 거고 오늘 미국이 안 빠지면은 안 좋은 거고 그런 거니까 알 수가 없죠. 우리 5월 1일날 안 열어갖고 좋았던 거 아니야. 5월에 웬만하면 휴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어. 5월 6일도 쉬고
맞아요. 3일이나 쉬지? 쉬어요. 5월 다 그 다음 주 네네. 석가탄신일도 쉬잖아요. 석가탄신일도 석가탄신일날 엄청난 거예요. 석가탄신일날 그날 밤에 발표되잖아요. CPI도. 아, 석가탄신일 밤에. CPI를 미리 예측해가지고 우리 하는 날 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미국 시장은. 음. 이래저래 그런 거 다 예측할 수는 없어요. 네네. 그 어떻게 다 예측하겠어요? 음. 그러니까 업사이드는 제한적. 근데 여기서 확 빠지게는 돈이 많아서 금리만 내려가면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은 널렸기 때문에 주가는 확 빠지지 않고. 그래서 저기 우리 명민지 앵커님이 네. 확 살 정도로 아주 싸게 훅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 하면서 그러니까요. 껄떡거리면서 가는 거지. 2695 지금 코스피가 0.4% 오르고 있고 코스닥은 0.5% 상승 871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2600선 초반 혹은 요 아래 욕심은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잡고 싶은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생각하면은 절대 그거 안 가. 아. 모든 사람이 다 2,700 진짜 모든 사람이 2,800은 안 된다고 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실은 거기 못 가서 내려가고 네. 모든 사람이 2,630 바라보고 있으면 2,630에 여간에서 안 가. 음. 그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걸 뚫을 점은 위로 뚫고 밑에 뚫으려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이 발견돼야 돼요. 네. 제가 expecting the unexpected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쓸데없이 많은 걸 집중하지 말고 한켠에서 뭐가 이상하게 그러니까 돌발 변수라니까 꼭 나쁜 게 아니고 뭐가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애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이렇게 세게 할 줄을 예상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잘 몰랐을 거 아닙니까? 이걸 unexpected 한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는 의미 있게 생각했던 거 더 뚫을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 별수하에서는 네. 이게 2,630으로 바로 갈 확률이 더 낮고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뭐 이게 뭐 국채 수익률이 4.3 되고 뭐 전쟁도 해결되고 뭐 AI도 뭐 엄청나게 서프라이 계속 나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2,750이 아니고 그렇죠. 2,800 가겠지. 근데 그런 블랙 스완이 아니고 핑크 스완 뭐가 됐든 핑크건 블랙이건 잘 우리가 레이더 안에 안 들어오니까 이 박스 안에서 이렇게 맨날 스트러글링하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깨셨어요? 이제 뭘 깨요? 무슨 말씀하시는 아니 거예요? 깨우쳤냐고. 깨우쳤냐고요? 에피파니. 죄송합니다. 피해의식이 있어서. 명명님께서, 명앵커 그저 쉬는 생각만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쉬는 생각이 아니라, 또 이제, 5월에는 셀린메이가 있으니까, 약간 오히려 쉬어가는 게 얻어맞는 거를 덜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해봤습니다. 보로님, 자, 찢은 거. 뉴스. 찢은 거. 이거 찢은 자꾸 거. 친문 소리 나가지고 제가 이게 들쩍들쩍 하다가 체크를 해놨는데 찾지 못했어요. 왜냐면 지금 근데 진짜로 뒤죽박죽 뉴스 썰려서. 중에서도 좀 약간 인사이트 있는 거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월 달에 투자해볼 만한 거. 큐큐큐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5월에 주식에 약간 자신이 없으면 예금하고 좀 자리를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만 보면은 그냥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하나라니까요. 4.5면은 채권을 먼저 살까 자신 있는 주식을 살까 딱 두 가지야. 전적에 나발을 필요 없고 네. 국채 수익률 하나만 보면 돼요. 그리고 하나 보는 거는 엔비디아 봐야 되니까. 엔비디아 그쵸, 나오든가지. 네, 그쵸. 그 정도? 그리고 요번에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이 있어요. 대선이 있고 11월 4일. 그다음에 재선이 걸린 해는 진짜 나스닥이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5, 6, 7 요때가 사실 통계적으로는 좀 힘들거든요. 약하지. 네, 힘들어요. 인간적으로. 매매 해보셔도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만약에 지수가 좀 많이 눌려준다면 용기를 내라. 8 좀 빠를 수 있대. 90, 11 요때 한번 좀 저는 랠리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이분들은 모든 사람이 8, 9월이 길다고 느끼는 거야. 지금 5월이니까 3개월이잖아요. 이제 우리 5월달 뭐 살 거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너무 집중을 너무 포커스를 하기 때문에 짜증나고 힘들고 아무것도 못해. 그렇죠. 근데 사실 문제는 기관 투자가들도 그 사람들도 6개월, 9개월 못 기다려요. 그럼요. 기관 투자가 돈 맡긴 사람이 못 기다리기 때문에 그분도 1개월은 좀 그렇고 한 3개월 정도밖에 프레임이 안 된다고. 그게 현실인 3개월도 거. 긴 것 같아요. 그렇죠? 3개월. 하여튼 감은 그 정도 잡고 하죠. 3개월, 6개월 잡고 하는데 너무 빨리 3개월, 6개월 들어가면 말이죠. 수익률 안 되면 다 빼요. 그게 다 우리의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기관 투자 맡기면은 내가 맡긴 거를 못 보게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라고. 예,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 플레이를 아니 할 수 없고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사람이
피하니까 그럴 때는 변수를 좁혀서 국채 수익률 하나, 채권이 뭔지야, 주식이 뭔지야. 썸씽 뉴가 뭐야? 애플. 그럼 차라리 나한테 누가 묻잖아요. 그러면 애플이 나아. 오늘 엔비디아보다 나을 수도 있어.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소켓도 아까 휴대폰 반도체 중에서도 소재도 했는데 소재도 좋지만 이렇게 되면 소켓이 AI 온 디바이스 한 달 정도 갈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오케이. 그 며칠 전에 매삭기 온다고 얘기했던 섹터가 2차 전지였었잖아요. 네. 제가 그렇죠. 감 온다. 신내림 맞아, 받았다. 맞아. 2차 전지 이제 가자. 하고 나서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SDI 기준으로 꽤 많이 한 10% SDI는 정도. 좀 올랐죠. 네, 좀 올랐으니까. 오늘 빠지지만. 아니, 나머지 종목들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그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슬금슬금 조금 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때요? 2차 전지 아직도 저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뭐냐면 사실은 지금 반도체가 김이 좀 빠졌어요. 지금 상황에서. 네? 아니 단기적으로. 왜냐면 신선하지가 않아. 그렇지 않아요? 그건 맞지. 신선하지가 않아요. 이미 신선한 벌써 정도는 아니죠. 시세를 줄 애들은 다 줬어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한미반도체도 그거 언더스탠드. 이미 벌써 맞아요. 올라갈 애들은 고점 찍고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일단은 반도체 오케이 갔어. 수급은 들어와야 돼. 그러면은 2차 전지 아니면 나머지 그런 다크호스들 짜잘짜잘한 애들. 근데 2차 전지가 주목을 못 받은 지도 꽤 됐으니까 물론 얘네들이 대세 상승은 아니더라도 바닥에서 어느 정도 눌린 거에서 좀 올라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기준점이 전기차의 판매량의 부분이 아니라 저는 자율주행 때문에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그 흐름이 나온다면. 오케이. 네, 그래서 자율주행이 지금 테슬라가 자꾸 그거를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시끄럽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에서의 좋은 성과, 요번에 뭐 모델 3도 그랬고, 뭔가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한다면은 2차 전지도 조금 더 같이 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또 연결이 되는 데가 또 위성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네네. 엮여가지고 잘 되지 않을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호돌이 님이 진짜 김이 빠진 건 너다 민준아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용히 있겠습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한 바닥 찍고의 반등 약간 이런 게 코멘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가 되는 게 두 번이 맞은 말이죠. 네. 2차 전지 말고 전기차 쪽에 네. 수혜가 갈 겁니다. 전기차 가격 상장이 안 되니까 가격을 낮추는 거잖아요. 테슬라도 그렇고 중국의 전기차 업체도 그렇고 왜 전기차 가격을 낮춰요? 성장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니까 가격을 이제 낮출 수밖에 없다 낮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금리가 내려가면은 사람들이 그 퍼처싱 파워 구매하려는 의욕이 더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구매력이, 네. 그러니까 전기차는 기대치가 확 낮아졌는데 뭐 성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금리 인하가 뚜렷하면은 그거 올라가는 거 맞죠. 자, 두 번째. 그런데 그러면 이제 2차 전지까지 올 것이냐? 그 영향이 바로. 네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시차가 있을 수 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사람들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사이 이제는 2차 전지 셀, 양극재, 음극재 이런 관계성, 그다음에 광물 가격 이걸 공부했단 말이에요. 네. 작년에 잘 몰랐다고 사실은. 지금은 이제는 2차 전기차하고 맨 밑에까지 오른데 무슨 말인지 낙수 효과. 아니,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저주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2차 전기차 수혜가 있다면 전기차를 사야 돼. 전기차를 사야 되는데 그러면 테슬라를 사든지 중국의 업체를 사든지 한국의 전기차가 퀘스천이 헷갈려요?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셀 업체인데 전기차가 팔리면 셀 오더를 많이 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원래 잠깐 프리즈 됐던 투자를 재할 수 있잖아요. 네네. LG화학이건 SDI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낙수 효과가 셀 먼저 올 거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재고도 없어지고 광물 가격들이 올라가고 하면은 그럴 때 양극재건 그런 그 소재가 맨 마지막에 올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에는 그게 단 한 달이건 한 분기건 6개월이건 간에 시차가 어쨌든 존재한다. 그럼 지금 금리 인하가 뚜렷하게 두 번 확실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확실치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전기차 정도만 산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2700선에서 매우 좀 애매한 위치가 된 것 같아서 약간 사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팔고 도망가기도 힘들고 약간 애매한 위치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황 한번 짚어보고 한번 갈까요? 어딜 가요? 집에 가요? 집에 더 할까요? 더 해요. 12시까지? 네, 더 아, 좋아요. 저요? 좋죠? 아, 저는 진짜 이게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안녕. 일을 사랑해요. 안녕. 아기들이 지나갔어. 좋을 때다. 네, 엄청 많네요. 네. 와, 아이들이 진짜 너무 귀엽네요. 자, 시황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은 장 초반에서 지수의 움직임은 큰 폭으로 나타나지 않고 네.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영향이 좀 일부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 수도 한 650억 정도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 선물 2,251억 원, 누적 매도 나오면서 이제 3조 5천억까지 누적이 쌓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4조까지 빠르게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수급 자체는 굉장히 적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270억 원, 코스닥이 마이너스 132억 원이고요. 기관에서는 이제 코스피가 500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은 100억 정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힘겨루기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기조가 강했었던 쪽에서 흐름이 끊기는지 또 기관에서 또 수급이 땡기는 산업이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 안에서의 이 수급 기조의 변화가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오늘도 미니 선물 자체가 굉장히 강해요. 나스닥 같은 경우 0.64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 반도체 시장이 강하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이번에 이제 포 쏜 거, 미사일 쏜 걸로 인해서 에너지 쪽에 대한 흐름들이 일부 둔화가 된다면 기술주들이 또 마저 올라갈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 이제 핑퐁이 좀 될 거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조금 이렇게 연속적으로 가던 산업이 오늘 거래량 없는 음봉을 좀 맞는다라고 한다면 네. 충분히 그 안에서 눌린 매수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종목에서 너무 많은 비중만 넣지 않으신다면 충분히 뭐 우리 맛있는 거 먹을 정도는 재미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오전부터 좀 이슈가 됐었던 산업군들 여전히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휴대폰 관련된 종목군들 뭐 BH나 LG노텍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요. 또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 강합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그다음에 이제 뭐 플리토 이런 종목군들 뭐 여전히 좀 강한 흐름들 나타나고,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일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도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또 소비주 관련된 쪽에서도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런 좀 주력으로 움직이는 산업군들에서의 변화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반도체 소부장이 오늘 강한데 그 안에서의 이런 좀 중요한 포인트들은 앞에 김정현 본부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 기반으로 그 안에서의 소부장들에서 선택을 의사결정을 잘 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이라크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속보가 2-3시간 전에 나오고 나서 없죠. 없어요. 업데이트된 게 없죠. 그쪽으로 쌌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옆에 있고 이라크가 이쪽에 있고 이란이 있으니까 네. 이란보다는 이라크가 가까운 거 맞거든요. 이라크 레지스탕스가 어디 썼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에 좀 신경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근데 저번에 이란하고도 난리 쳤는데 이게 뭐 그 추세를 어떻게 하지는 않지 않겠나. 아, 유가도 최저가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안 움직이면 사실은 그러니까. 별 영향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 경험이 있으니까 너무 그거에 너무 많이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예. 그 요 얘기 한번 궁금한데, 네이버랑 카카오 네. 바닥 찍고 지금 진짜 저가 매수에, 그러니까 저는 약간 남들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주식, 이 주식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주식, 요런 주식을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살짝 느낌 오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카카오가 한 2% 오르거든요. 네. 근데 카카오 2% 오르는 거는 상한가예요, 카카오한테는.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지금 중환자잖아요. 이거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와, 이거 어쩜 이런 주식이 다 있어요, 카카오가. 49,350원. 오늘 2% 올라서 상한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닥에서 좀 기고 있으니까 슬슬 느낌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이버를 필두로, 네이버도 오늘 3% 오르네요. 오늘 네이버 실적 발표했나 보죠. 실적이 잘 나왔어요. 실적. 그리고 이제 조직 변화 뭐 어쩌고 한다고 네. 최수연 대표가 한마디 했네요. 음. 숏폼 개인화 추천이 가능한
콘텐츠 필드. 보유자의 열정이라고 연은하님께서 보유자 열성. 저는 그런 감정은 배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유자의 열정. 저 어차피 평단 얼마요? 근데 10몇만 원 아니었어요? 15만 원? 카카오 얼마입니까? 카카오가 75만 원이라고요? 12, 3만 원? 아니요. 제 평단 평단이에요. 16만 원? 16만 원? 16만 원, 18만 원 할 거야, 아마. 완전 최고점이네요. 최고가가 17만 3천 원이니까 16만 원. 18만 원, 18만 원. 18만 원? 8만 원. 아니다. 15만 원, 16만 원 맞네요. 16만 원. 16만 원. 와. 최고점. 모르겠네요. 저는 여기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네.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은. 아니 잘 몰라요. 제가 뭘 드릴 정도로 까불될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노님은요? 아까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바닥권에서 그 이제 17만 원대 중반 라인부터 23만 원까지의 박스 움직임들이 지금 뭐 거의 2년 정도 거의 2년 다 돼가거든요. 한 1년 반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와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날 건가. 당연히 이제 저점이 깨지면 당연히 이건 엑시트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시고도 해당 종목에 대해서 이런 박스권 매매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분할로 모아가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거는 반드시 이탈을 했을 때는 꼭 끊어주셔야 된다라는 것만 잘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저점에서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거기에 따라 일정한 반응은 나올 텐데 이제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런 외국 쪽에서의 사업 진출에서의 이벤트가 터진 거를 외국인이 어떻게 보는지가 저는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리스크를 볼 수도 있거든요. 최수연 대표가 무슨 조지가 어떻게 변했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뭐 최수현 대표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뭐 재평단이나 혹은 뭐 이전 고점 뭐 이렇게 가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바닥에서 지금 좀 올라온다라고 싶은 종목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2,700에서 굉장히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트레이딩이나 스윙이나 어쨌든 좀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만 좀 챙기자. 네네. 주식시장에 있을 네네, 거면 약간 이런 개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쉽지는 않죠.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터프합니다. 이게 장이 터프한 건 진짜 맞아요. 네.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를 너무 많이 몰라도 안 되지만 너무 많이 봐도 안 되고 그 뜻밖의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종종 ECI 그런 것처럼.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무리를 하거나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공포를 가져도 안 되지만은 이 두 가지가 양면성이 있는데 지금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단기적으로 자꾸 트레이드 하려면은 네. 누구보다 모르는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내가 알고요. 친구한테 줬잖아요. 친구가 알고 나한테 줬잖아요. 네. 거기까지예요. 그게 신선한 거예요. 이게 한 3번 넘어가면은 신선하지 않아요. 그 something new라는 건 그 정도가 될 something new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something new를 접할 것이냐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또 너무 추구하는 것도 힘 빠지는 일이다. 그리고 그거를 좀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떨어져 있는 산업군들을 보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없으면 그 산업은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좋게 보는 산업이 있어도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남도 좋아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아, 좋은 말씀. 내가 좋아 보일 때 남도 좋아 보여야 주가는 오르잖아요. 그렇죠. 뷰티 그러니까 그 컨테스트입니다. 부분에서 트리거를 만들어주는 게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의 수급. 요번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보시면 오르기 전에 기관이 계속 사면서 어느 정도 자리 만든 다음부터 외국인이 사주면서 이게 뽕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볼 때 그런 것들까지 좀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시 1분 지나고 있어서 저희가 뒤에 맛동산을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펜던트님이 10,000원 보내주셨고요. 명앵커 모니터에서 술 냄새나 어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술은 사실 아니잖아요. 두 분이서 저 술 냄새 나진 않잖아요. 술 냄새 안 나죠. 전혀 안 납니다. 예. 술은 아니. 그냥 오해하시- 아까 얘기했듯이 교수님께서 잠들지 못하는 밤이 있듯이 일어나지 못하는 아침이 있다. 요 정도인 거지. 술 냄새나 이거는 제가 부어서 약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몬스트럼님께서 술주정 특 한 말 또 함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행배아님께서 저 실력이면 나도 사회 보겠다 이렇게. 맞아요. 사실은요 앵커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무나 지속적으로 못 할 거야. 죄송합니다. 한두 번은 아무나 할 수 있지. 지속성이 중요하지. 페이 안 받을게요. 오늘 거 제가. 그 페이 저 주는 거예요? 쿠폰으로 숨질게요. 자, 죄송합니다. 게임 노래. 형 그만 보내. 게임 노래방에서 10,000원 보내주셨고요. 저는 지수만 하는데 두 분 덕분에 수익률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땡큐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수만 오히려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가성비가 나을 수도 있어요. 뭐 지금은 그렇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거 공부하고 저거 공부하고 하고 종목을 따라갔다가 또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이러려고 이 수익률 벌려고 내가 종목 따라갔나 이런 현타가 오실 수도 있거든요. 조리복님께서 숙취에는 비락식혜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얻는 가서 자요 무지개님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20분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네. 또 연휴를 앞두고 잘 정리를 해서 주말 동안에 뉴스가 좀 애매한 게 나온다 싶으시면은 지금 좀 어느 정도 좀 챙겨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3시 20분에 여러분 수익 더 극대화 시켜서 이따가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맛동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